오늘은 그 가정 드러내기 실습을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지를 할 때에도 이 가정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죠. 근데 이 구름에서도 가정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게 어떤 주장이나 상태가 변화되는 그런 근거, 그 화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정을 드러내서 들여다보는 것이 그 나의 마음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한 실마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썸션을 우리가 번역해서 가정이란 말을 쓰는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냥 뭐 근거다, 이유다, 뭐 왜 그러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있길래 그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상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냐, 그 근거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해요. 이제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를 뭐 고상한 말을 이랄까? 아무튼 뭐 도구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구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내 말 믿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심하다 보면은 일종의 폭력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근거 없이 자기 주장만 상대방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상대방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개인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근거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을 이번 TOCFE 이 8기 과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드러내서 우리가 이 해결책을 찾는데 해결책의 적중도를 높일 수가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미 나온 해결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검증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타당하냐, 맞느냐, 그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을 때에도 그 가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구름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맞춰 가는데 해결책을 구하는 데도 쓰지만 자기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검증할 때 구름을 그려서 그쪽에 가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해결책의 어떤 타당성을 이제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사후에 확인해 보는 데도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구름 이제 우리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 5개의 칸 메꾸기 그러면서 이게 골조공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가정이 제대로 도출이 잘 되면은 골조공사가 잘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정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5개 칸맥꾸기를 검토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적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끝까지 계속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것을 바꿔보는 그런 그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5개의 칸 메꾸기 중에서 제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A 이쪽 공통 목표와 D 프라임의 관계. 그래서 지금 D 프라임은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장하고 이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목표가 뭐냐? 이거를 주장에 맞추어서 공통 목표를 잘 설정을 해두는 것이 이 골조공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해결책을 만들어갈 때까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A와 D 프라임의 관계가 명쾌하지 않으면은 이 가정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구하고 또 해결책이라고 내놓았을 때 그 부분이 조금 명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대립되는 주장에는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공통 목표가 없다면은 사실은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는 거예요. 또 해결을 할 수도 없어요. 공통 목표가 없을 때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나를 포함해서. 그거는 같이 살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공통의 목표가 없다. 같이 살지 말자 하면은 굳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자, 뭐 제가 예를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5개의 칸맥국에서 중요한 거는 공통 목표와 주장의 관계다. 그래서 그게 잘 정해지면 사실은 B와 C 부분은 상당히 또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름이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의 실습은 뭐냐? 가정의 논리적 유효성을 검토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A, B, AC, BD, CD 프라임의 관계에서는 이 두 상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실습 리뷰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상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강의 때 그 이야기 있었죠.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는 두 상자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오늘 실습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프라임의 논리적 유효성이란 건 뭐냐? 양쪽 또는 한쪽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사실 이 영어로 이 말을 외우고 있는데 what is missing? 뭐가 빠졌느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D 프라임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What is missing? 뭐가 빠져 있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D 프라임의 가정이다.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하십시오. 사실은 외우는 게 좋아요. 이런 정도의 말은 외워두는 게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순서대로 하겠는데 이번에 실습 제출하신 분들은 전부 굿이에요. 다 잘하셨어요. 내가 어느 한 분도 못했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가정을 적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관계를 설명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실습하신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약간 좀 그 외의 거를 제가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여기에는 지금 아이가 스마트폰을 4학년에 사주라고 하고 있고 엄마는 사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자 간의 대립이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적 딜레마가 아니라 의견 대립의 구름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D 프라임의 가정을 보니까 스마트폰이 초등학생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엄마의 의견이죠. 그러면은 이 D 프라임의 가정을 우리가 찾을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는 거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엄마의 의견을 여기다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적어본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의견 교환이 없다든가 또는 의견을 교환하는데 상호 설득력이 없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는 다 가정으로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B와 D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를 왜 D가 B의 필요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빨간색으로 내가 코멘트 한 거는 A와 B 사이의 가정으로서 조금 한번 내가 다듬어 본 겁니다.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친구와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아이가. 왜냐하면은
이 스마트폰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지금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아이의 논리가 여기서 쓰는 겁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없이는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지금 아이가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문구를 좀 다듬은 겁니다. 이쪽은 엄마의 명분이에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거 걱정을 하지 않아야 돼. 근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 아, 스마트폰이 부작용이 큰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한다. 지금 이게 이제 엄마 쪽의 하나의 명분이죠. 사주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제고 또 잘 하셨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가정으로서 유효한 겁니다. 아, 잘하신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 부분만 내가 좀 코멘트한 것들을 넘어가면서 보겠어요. 자, 지난번에 그 이제 내가 리뷰했던 또 그런 자료들입니다. 여기 나온 거는 지난번에 했던 자료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코멘트한 것도 수정을 하셔서 또 이렇게 작성하고 그래서 아주 잘하셨어요, 전부 다. 근데 여기는 지금 워크샵 간식의 문제인데 간식을 진열해 놓고 중간중간에 먹도록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커피 쿠폰을 줄 거냐 지금 그런 대립인데 왜 이런 대립이 생기느냐. 간식 제공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예, 이것도 맞아요. 좋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다면 제공 방법이 빠져 있어요. 규정이 없어요. 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공 방법보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코로나 방역 안전 책임의 기준이 애매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논란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거 아주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십시오. 여기도 체크포시가 많죠. 근데 요 지금 하신 분 우리 박경옥 님인데 연습을 여기서 해가지고 실제로 정리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습한 걸 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했는데 제대로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음, 온라인 홍보 전문가 과정을 수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데 이 D 프라임의 과정, 시간, 에너지, 자원이 한계가 있다. 넉넉하지 못하다. 아주 좋습니다. 포리스 미싱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다 그 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는데 목표가 뭐냐? 공통의 목표가 60살 이후 수입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이쪽으로 수강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의 그 어떤 명분은 뭐냐? 60세 이후에 수입이 만들어지려면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일을 하는 게 타당하냐? 60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수강하지 않아도 되느냐?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문구를 적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 C에 지금 다른 일의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수강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C와 D 프라임을 모두 아우르는 연결된 어떤 그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과제였는데 처음 연락 온 수업을 선택할 것이냐 나중에 연락 온 수업을 선택할 것이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모두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가정이 되겠죠. 잘하고 싶다. 그거는 조금 가정으로서는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B, D의 가정은 의리와 B는 명분이 의리예요.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D는 그 의리에 따라서
처음 연락 온 수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의리를 지키려면은 이 처음 연락 온 수업을 해야 되느냐. 의리라는 것은 말로 의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의리라는 게 말만 해놓고 행동을 말대로 안 하면 언행일치가 안 되면 그게 의리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의리라는 것은 언행일치다. 행동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가정으로 제가 삼아봤어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정에 안정을 취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왜? 몸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됩니다. 근데 운동은 어떤 심리적 안정을 해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조금 수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공통 목표도 건강한 삶을 산다보다는 그냥 건강 관리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예, 글씨가 좀 위쪽으로 올라갔네요. 어떻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건강 관리는 이 이야기는 건강 관리는 지덕지순이다. 체덕지순이다. 그게 지금 이 가정입니다. 예, 아주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둘 다 할 수는 없다. 과연 그럽니까? 운동을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동시에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약간의 다른 생각이 있어요. 24시간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운동하고 어쩔 때는 운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큰아들의 생일날 외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여기도 이제 DD 프라임 가정을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왜 이런 갈등이 있느냐. 동시에 두 가지를 진행할 수 없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어느 거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혹시 가계부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생활비 넉넉하다 그러면은 한턱 쏠 수도 있고 뭐 부족하면은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what is missing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계부를 한번 생각해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맞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없어서 이런 갈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DD 프라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가정도 내가 아까 한번 적어봤습니다. 또 뭐 이 예제도 이 실습도 제가 거의 뭐 적을 게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고3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 왜? 했을 때 내가 케어해야 아이가 공부에 몰입할 수 있다. 뭐 좋습니다. 가정이 돼요. 근데 조금 다듬는다면은 케어하는 것이 나의 큰 역할이다. 뭐 이렇게도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거의 완벽합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상담 자격을 취득할 것이냐, 취득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그런 건데, 내가 조금 문구만 바꿨어요. 나만의 고유 영역에 자원을 투자하려면은 상담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안 한다. 왜냐? 나만의 고유 영역도 나는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상담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오늘 실습 리뷰는 그 가정이라는 것은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관계 중에서도 이 A, B, B, D, A, C, D, C, D 프라임 요 화살표는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D, D 프라임은 뭐가 빠져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그 가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습 예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포인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실습 아주 그 제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 오랫동안 했던 그런 사례인데 실습인데 그 제가 코멘트한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수정을 하시면서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이 가정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내가 코멘트한 것보다 한 100% 이상 더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이 실습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요 D 프라임의 가정을 제가 회의 내용이 무시된다 이런 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음, 나중에 한번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습 다 잘 하셨고요. 주말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냐 그건데 여기에 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 왜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사이가 좋아진다. 그렇게 이 가정을 적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사이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거는 똑같은 말 반복한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냐? 취미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적으시는 게 좋겠다. 또 여기도 비슷해요. 가족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냐? 똑같은 말보다는 가족 간 대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가정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좋습니다. TV 본 후에도 책을 보려면은 TV를 실컷 봐야 한다. 조금 잘 안 어울려요. 제가 읽어보기에는 이게 조금 잘 안 어울려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가정으로 한다면은 책을 읽을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TV 보더라도 읽을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TV를 본다. 그 이유는 설명이 돼요. 다만 요게 조금 명분으로서는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B를 가정을 드러내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을 먼저 한다, 숙제를 먼저 한다. 사실 이건 굉장히 그 가정을 잘 드러내셨는데 게임을 먼저 하면은 숙제를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먼저 하면은 숙제를 마치는데 지장이 있다. 왜 지장이 있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B와 D 사이의 가정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예. 또 여기도 그게 지금 이거죠. 게임을 먼저 하면 숙제를 마치기 어렵다. 그것이 바로 이 숙제를 어, 먼저 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하면은 먼저 하면은 이 이거를 숙제를 마치기가 어렵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 가정을 도출했는데 상당히 그 강의 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그 새로운 방법으로 잘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늦게까지 일한다, 빠르게 마무리하고 일찍 잔다 그거였는데 여기에 이 일을 끝내고자 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쪽에 대한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고 근데 지금 여기에 주장의 대립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늦게까지 일을 한다 하고 일찍 마무리한다고가 과연 대립이냐. 근데 여기는 이 일을 마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냥 일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는 마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명쾌하게 대립을 한다면은 일단 마친다, 마치지 않는다. 그게 조금 그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지 못하더라도 그냥 늦게까지 일을 한다. 뭐 이런 것이고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마치도록 일을 한다. 뭐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5개 칸맥북이는 계속 바꿀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실습 리뷰는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뭐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